안녕하세요. 발레린 뉴스 온에어의 하늘아입니다. 오늘은 뉴스 대신에 초보자 가이드를 할까 합니다. 초보자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정정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힐튼 카드 사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힐튼 어센드 카드, 힐튼 비즈니스 아널 카드를 만드실 경우에 프라이티 패스 즉 라운지 카드를 주는데요. 그 라운지 카드, 라운지 멤버십은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텀스 앤 컨디션을 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본인과 게스트 한 명이라고 적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만 10회까지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텀스 앤 컨디션에 보니까 라운지 정체에 따라서 그 라운지에서 임의로 추가적인 게스트 그러니까 동승객이라고 하죠. 동승객에게도 그 1회 10번 중에서 한 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티 패스 카드들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주 편할 겁니다. 물론 어센드나 비즈니스 아너가 아니라 에스파이어 카드를 만드신 경우는 본인 한 명과 게스트 두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사실 초보자 가이드를 하기 전에 이 초보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뭐 많진 않으시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정확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상태 그러니까 신분이 어떠신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는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카드를 과연 만드실 수 있는지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초보자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나는 카드를 만들기 싫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카드를 만들 수 없어가지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카드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보자 가이드는 앞으로 계속 몇 번씩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카드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어떤 카드를 언제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부분들,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될까,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얘기할 거고요. 카드와 은행사별의 특징 그리고 그거에 따른 혜택이라던가 그 카드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사인업 보너스 아니면은 그 카드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혜택 포인트와 마일리지 간의 차이점 그리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카드의 혜택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1포인트를 받더라도 그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카드 컨비네이션으로 이 카드를 쓰고 이 카드는 어떤 상황에서 써서 캐시백을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포인트백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멀티플 디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카드를 하나 두 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카드를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아직 만들기 꺼려 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카드를 안 만들까? 사람들이 카드를 어째서 만들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해서 그것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장 카드를 만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카드를 만들면은 이게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즉 신용 카드거든요. 은행에서는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고 당신의 지금 에셋은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잘 갚는지에 따라서 이 돈을 이만큼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인컴이 한 달에 2,000불을 번다고 했을 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는 이 카드를 쓰면 이 카드 한 장에 최대 뭐 5,000불 아니면 10,000불까지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 달 2,000불을 벌어가지고 2,000불을 버는데 10,000불을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다 갚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당수는 내가 이걸 더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더 많이 쓴다. 그리고 내가 돈이 2,000불이 있을 때 데비카드라던가 현금을 쓰면은 내가 얼마 있는지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카드를 쓰면 내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고 매번 보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 자체가 빚이고 빚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자가 따른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카드를 만들어 보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장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카드를 만들면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진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집을 산다든가 차를 대출하려고 하는 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APR 그러니까 즉 연간 이자율이라고 하죠. 연간 이자율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데뷔 카드의 경우는 그냥 한 번 쓰고선 딱 끝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카드의 경우는 갚질 않으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카드 회사들의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 하나를 보면은 처음 만들었을 때 이자가 없는 그런 카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회비 내는 카드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난 이미 데뷔 카드라던가 시티 카스코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은행에서 나온 크레딧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쓰던 그런 크레딧 카드 한 장, 연회비 없는 크레딧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크레딧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막 긁게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써도 실질적으로 내 돈이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썼는지 모르고 내 은행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구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레딧 카드를 쓰시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내가 얼마나 썼는지, 내가 지금 현재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꼭 생각하시고요. 항상 쓰시기 전에 꼭 자제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연말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을 경우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표로 1,000불, 2,000불씩 호텔값 1,000불, 2,000불씩 나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썼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이런저런 액티비티도 좀 해야지 하면서 평상시 쓰시는 것보다 막 쓰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꼭 자제력이 필수가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가 빚이다.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은 이자를 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레딧 카드 자체가 카드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좀만 더 쓰면 금세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돈이 되고요. 그게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씩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자를 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가 이자를 낳고 자기가 쓸 수 없는데도 별 생각 없이 계속 쓰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답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카드를 썼을 때 그 매달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을 때 그 돈을 전부 다 갚을 경우, 즉 페이오프를 하시는 경우에는 빚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단지 자기가 써야 될 거를 조금 미리 땡겨서 쓴다. 아니면은 자기가 은행에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카드로 대신 내고 나중에 대해서 한 번에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페이오프를 하시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빚이 아니고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내역 내가 지금까지 언제 얼마나 썼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번 스테이먼트 기간 동안 얼마나 썼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카드에서 얼마, 저 카드에서 얼마 그런 총합에 관련된 부분도 꼭 숙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뚝 떨어져 하고요. 어, 맞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도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면은 다시 복귀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를 열 경우에 순간적으로 20점, 30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카드를 열고 잘 가지고 있을 경우 한 두 달, 세 달 정도 뒤에는 다시 원래 크레딧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만들면서 잘 쓰면은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오히려 크레딧 점수에 아주 좋은 혜택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크레딧 스코어 점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되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만든다고 이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임시적인 거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도 단점이 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되고요. 특히나 연회비가 없는 카드들 그런 경우에는 꼭 한두 개 이상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장기 보유하는 카드를 갖고 계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자율이 높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돈을 빌리고 그거에 대해서 매달 매달 갚아 나간다면 이자율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0%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첨부를 사용해서 그 첨부를 스테이트먼트 듀데이트 이전에 다 내게 되면 이자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카드를 만들지 않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 자체를 보지 마시고 이 카드를 내가 만들어서 과연 다 갚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갚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자율 때문에 내가 카드를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겠다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미 충분한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가 이미 은행에서 발행한 데비카드,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시티카스코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일부 스토어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카드는 난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건 그냥 단순한 기본 카드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리사가 냄비 조그만 거 하나 두 개 있다고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냄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후라이팬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들통이라던가 찜통이라던가 다양한 조리기구가 필요한데 단지 냄비 한두 개가 있다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카드 혜택을 보면은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 추가 워런티를 준다라던가 아니면 렌탈카에 대한 보험을 준다라던가 여행 보험, 비행기 보험 아니면은 가격 보장제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카드만 가지고서는 특히나 캐시백이 되는 그런 기본 카드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가격을 내고 사용을 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은 좀 더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워런티라든가 보험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 1000불, 1500불, 2000불짜리를 사면서 대부분의 경우 100불, 200불, 뭐 3, 400불까지도 되는 워런티를 내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카드 한 장이면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돈을 더 내가지고 더 손해를 보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데비트 카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혜택이 없습니다. 일부 특별한 데비트 카드의 경우는 1% 캐시백까지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데비트 카드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은행에 있는 돈을 그 가게에다가 좀 더 편하게 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카스코 카드는 상당수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드인데요. 그런 카드의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캐시백도 주고 이번에 새로 해외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수수료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카스코 카드보다 더 많은 캐시백을 주는 카드들도 있고요. 그 시티카스코 카드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카드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카드 몇 장을 가지고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저의 기준에서는 그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만드시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페이오프죠. 페이오프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달, 두 달,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낼 수 있는데요. 페이오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오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1000불을 썼을 때 내가 만약 페이오프를 다 하지 못해서 900불만 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900불 냈으니까 100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1000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예요. 1000불에 대한 이자를 다음번에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에는 100불에 대한 이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오프는 절대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실 때 데비트 카드처럼 사용하세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썼는지도 반드시 알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지금 현재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아는 거는 아주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연장선인데요. 절대로 쓸데없이 쓰지 마세요. 절대로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물론 스pen딩을 위해 가지고 내가 기프트 카드를 산다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물건을 더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쓸데없이 사지는 마세요. 내가 쓸데없이 사면은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금액, 그 돈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절대로 쓸데없이 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더라도 그 카드의 혜택, 그 카드에 있는 각종 다양한 보너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카드들만의 특징을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알고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 거면 최대한 돌려받으세요. 그게 캐시백이던 포인트백이던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도 즐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련된 내용을 올릴 거고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갈무리해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서는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초보자가 아니라 조금 더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로그와 유튜브는 모두 같이 잘 살자는 거거든요. 어차피 쓸 돈이 있으면 어차피 100불을 쓰는 거면 어차피 1000불을 쓰는 거면 최대한 많이 돌려받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봐서 하다못해 다음번 한국에 갈 때 다음번 여행에 갈 때 100불이라도 줄이고 1000불이라도 줄이고 10,000불이라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와 유튜브도 꼭 자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가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 보니까 너무 길었어요. 저도 박찬호과인지 투머치 토커인지 너무 이야기 많아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를 보는가를 봤더니 한 3분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짧게 한 10분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 첫 번째였고요. 다음번 초보자 가이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슬라이드도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더 쉽게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발르린 뉴스 온에어의 하늘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